두 번째 예제, 지금 세 번째 다시 찍고 있는데요. 좀 더 정신 집중해서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stract factory pattern 세 번째라고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예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우선 패키지를 두 개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는 추상 관련된 것들하고 추상적인 클래스들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것들. 두 번째 예제에서는 그 구글링을 많이 하면 앱젝트 팩토리 패턴에 추상 팩토리 패턴에 대해서 GUI 관련돼서 예제가 많이 나와요. 그게 참 좋은 예제라고 생각하고 그거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팩토리, GUI 팩토리 만들어주고요. GUI 팩토리, GUI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버튼도 있고, 뭐 텍스트 에리어, 라디오 버튼, 뭐 스크롤바, 뭐 이런 다양한 것도 있지만 두 가지, 버튼하고 텍스트 에리어 두 개로 해볼게요. 버튼, 인터페이스로 구현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에리어,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GUI 팩토리가 버튼하고 텍스트 에리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게요. 버튼, 죄송합니다. 버튼, create 버튼 해주고, 텍스트 에리어, create 텍스트 에리어 해주고요. 이건 퍼블릭을 해야겠죠? 다른 데서 접근하려면 퍼블릭 해주고, 우선 좀 더 기능을 강화해서 여기서 한 public void click 이라는, 그냥 있다고 치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동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을 위해서. 이것은 public, 여기는 public string get text, 텍스트 에어리어니까 텍스트 값이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기본적인 기능 두 가지가 구현된 컴포넌트, GUI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팩토리가 되겠죠. 여기 GUI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게 윈도우, 또 리눅스, 맥, 다른 OS들 많지만 많이 사용하는 메이저 3개를 했고요. 이 3개에서 이제 윈도우, 리눅스부터 할게요. 리눅스에서 리눅스 GUI 팩토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임플리먼트 하는 세 가지가 있어야겠죠. 이 추상 객체들을 구체적인 클래스, 객체로 만들어주는. 그럼 클래스, 그러면 리눅스 버튼, 하나 마지막에 클래스 리눅스 텍스트 에리어. 리눅스 GUI 팩토리는 GUI 팩토리를 임플리먼트 하고요.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죠. 버튼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네이티브 소스가 들어가겠죠. 리눅스 관련된 네이티브 소스에서 버튼을 어떻게 구현할지, 우리가 그 구현하는 거를 알고리즘 다양하게 적용을 해서 만들어서 리눅스 버튼을 만들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눅스 텍스트 에어리어를 해줄 거예요. 여기에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죠? 임플리먼트가 안 됐죠. 타입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 타입 지정해주고 해주면 돼요.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기 위해서 리눅스 버튼 이렇게 해주고, 텍스트 에어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임플리먼트 해주고, 그 해당 함수를 구현해주는 부분 넣으면 되죠. 리눅스 텍스트 에어리어 됐죠? 그럼 메인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메인 함수 만들고, 메인 클래스 만들고, 메인 함수 만들고, sysout 맨날 하는 거죠. hello world 한번 찍어보고요.
잘 동작하죠. 그러면은 이제 GUI 팩토리를 만들고, 팩토리는 new linux GUI 팩토리를 할당해 주고요. 팩토리에서 create 버튼, 팩토리에서 create text area. 받아주는 건 인터페이스로 받아주면 되죠. 버튼 받아주고, 텍스트 에어리어도 에어리어라는 걸로 받아주면 되죠. sysout 에어리어는 toString으로 getText인가요? getText로 관련된 부분 받아올 수 있고, 버튼은 sysout으로 했잖아요. 클릭의 부분을. 버튼은 클릭 부르면 리눅스 버튼이라는 문자에 출력되고, 텍스트 에어리어는 getText 하면은 리눅스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문자열이 나오게 구현을 했죠. 한번 동작을 해볼까요? 리눅스 버튼이라는 게 잘 나오고, 리눅스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부분이 잘 나와요. 그럼 맥도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맥 GUI 팩토리 맥 버튼 맥 텍스트 에어리어 됐죠? 맥 GUI 팩토리는 GUI 팩토리를 임플리먼트 하고요. 해당 함수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주고, 여기서는 new 맥 버튼을 해주고, 여기서는 new 맥 텍스트 에어리어를 해주면은 에러가 나는데 임플리먼트 해달라고 하고, 해당 함수 리눅스 버튼이랑 마찬가지로 sysout에서 맥 버튼을 넣어주고요. 여기도 임플리먼트 해달라고 하고, 오토 기능이죠. 되게 편리해요. 여기서도 맥 텍스트 에어리어 됐죠. 메인 함수 가서 맥 GUI 팩토리를 해서 하면은 맥 버튼, 맥 텍스트 에어리어 이 부분만 바뀌었죠. 다른 부분 하나도 안 바뀌고 여기서 팩토리만 바꿔주면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게 패턴이죠. 그리고 윈도우, 마지막 윈도우도 해볼 거예요. 똑같은 작업이니까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특별한 그런 거 없이 그냥 추상 팩토리 패턴이 어떤 모양인지만 알면 되니까. 이것도 이름 바꿔주고요.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제 여기서도 윈도우 GUI 팩토리 하면은 맥이라고 나오지만 바꿔줘야겠죠. 윈도우 텍스트 에어리어도 윈도우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윈도우 버튼, 윈도우 텍스트 에어리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두 가지 앱스트랙트 리눅스 맥이라는 패키지로 라이브러리를 주면은 우리가 이거는 윈도우에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쓸 거야. 맥에서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하면은 추상 팩토리 패턴을 잘 사용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거는 콘크리트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콘크리트 스펠링 맞나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팩토리 인스턴스 이렇게 이름을 지을게요. 어떤 이름을 지어도 상관없는데 약간 성격을 나타내는 거면 돼요. 여기서 뭘 해줄 거냐? static 먼저 이것부터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정하게 팩토리 인스턴스에서 get GUI 팩토리 해서 넘겨주는 게 일정하다면 윈도우면 윈도우를 넘겨주고 맥이면 맥 팩토리를 넘겨주고 리눅스면 리눅스 GUI 팩토리를 넘겨주게 한다면은 이 소스는 건들 필요가 없죠. 이 콘크리트랑 앱스트랙트 팩토리라 패키지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될 거고 이 두 개에서 우리는 사용법은
이 GUI만 제공해주는 이 GUI 팩토리 버튼 텍스트 에리어, 이 인터페이스만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들어 볼게요. create. 그러면 public static 메소드가 만들어지죠. GUI 팩토리 인터페이스를 리턴해주는. 그리고 다시 설명드리면 이게 외부에 노출되면 안 돼요. 왜냐? 내가 리눅스에서 코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GUI 팩토리 팩 new 리눅스 팩토리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죠. 맥에서 개발을 하는데 리눅스, 제가 말 잘못했나요? 지금 개발을 하는데 맥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리눅스 GUI 팩토리를 이렇게 생성해서 쓴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작을 안 하겠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든지 동일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스가 그 OS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자바가 그래서 좋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얘를 넘겨줄 때 우선 0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0으로 하고 return new make GUI 팩토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람이 울렸네요. return 스페인 틀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죠.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1번일 때, 2번일 때. 맥일 수도 있고 리눅스일 수도 있고 윈도우일 수도 있어요. 없으면 널 읽고 에러가 나겠죠? 뭐 exception, 뭐 throw exception을 해도 되고요. new exception 뭐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패턴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클래스들을 모두 여기 콘크리트에 있는 인스턴스, 팩토리 인스턴스 만들어주는 데다 옮길 거예요. 여기다 옮기고 이것도 옮기고 지금 제가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리눅스는 완성이 됐고요. 리눅스는 지울게요. 지우고 맥 이 부분을 잘라다가 붙이고 이 부분을 잘라다가 붙이고 이 부분을 잘라다가 붙이고 이 소스 다 갖다 붙였으니까 지울게요.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잘라서 붙이고 이 부분 잘라서 붙이고 마지막 이 부분도 잘라서 붙이고 에러가 나는 부분이 Mac GUI 팩토리 스펠링 틀린 거죠? 윈도우 GUI 팩토리. 그렇죠. 그럼 에러가 없이 잘 되고 이것도 옮겼으니까 지울게요. 메인 클래스에서 에러가 나는 부분이 이쪽이죠. 우리가 지금 GUI 이 부분은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 라이브러리 지금 우리가 만든 라이브러리로 제공되었다면은 해당 소스를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클래스 파일로만 제공해줘 라이브러리 파일로 제공해주면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떤 GUI 팩토리만 DAO라고 해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달라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0이 넘겨지면은 맥이 되고 1이 되면은 리눅스가 되고 2가 되면은 윈도우가 돼요. 그러면 이거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자바에서는 이런 함수를 제공해요. os name 이런 함수를 제공하는데 한번 이 함수가 뭘 리턴해 주는지 한번 볼게요. 메인에서 가서 sysout 해주면은 지금 제가 맥에서 개발 중이거든요. 맥에서 지금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macOS X라고 나오는데 리눅스, 윈도우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맥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다면은 0번을 리턴해주고 리눅스라는 문자를 그거는 파악이겠죠. 정규식을 이용해서 파악해서 1을 넘겨주고 2를 넘겨준다면 그게 그런 함수가 get os code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면은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게 지금 macOS X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넘겨진다는 것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system.get 죄송합니다. 지금 손이 말을 안 듣네요. get properties 다음에 os name equal macOS X일 때 return 뭐 해줘야죠? 0번 해주면 되는 거죠. 아닐 땐 1번. 그럼 맥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거라고 하면은 1번, 2번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문자를 뭐가 넘어오는지 좀 봐서 정규 표현식으로 바꿔서 넘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윈도우다. 그럼 2번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윈도우 버튼다. 리눅스에서 하면 1이 넘어가서 리눅스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메인 함수, 꼭 메인 함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개발할 거잖아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 소스 변경 없이 그냥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추상 팩토리 패턴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 예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